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김정수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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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오늘은 롯데리아와 한국 맥도날드입니다. 대표적인 네. 햄버거 전문 프랜차이즈인데요. 정말 설레이는 주제입니다. 일단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정말 설레이는 주제입니다. 첫인상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롯데리아는 예전에 버거 소녀라고 해서 그 그래요? 양미라 씨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아주 유명했죠. 한국에 특화된 메뉴들이 그쵸. 좀 많은 버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맥도날드는 요새 좀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수제 버거 있잖아요. 직접 그렇죠. 이렇게 토핑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10,000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토핑을 다 넣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무튼 뭐 신선하고 좀 예.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재현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좀 짧게 줄여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일단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삶이었어요. 롯데리아는 뭐 모든 초등학생들의 그 운동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햄버거 하나에 콜라 하나 또는 포카리 세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블로 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때 딱 두 가지 메뉴예요. 사실은 대리버거, 새우버거. 네. 롯데리아는 대리버거, 새우 아십니까? 아시죠? 네, 다행입니다. 저는 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약간 뭐랄까 개인적으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중학생 때랑 고등학생 때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네네네. 끝나고 그 양념 감자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왜 또 포테이토나 아시죠? 어니언, 네, 치즈 맛을 어니언 맛. 네, 맛에. 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죠, 그거. 그래서 뭔가 좀 네. 눈물겨운 그런 그렇죠. 추억이 가득해요. 공부하고 나서 먹는. 그게 말입니다. 네. 세 번을 흔들면 밑에 좀 가루가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 떡이 진단 말이죠. 다섯 번을 꼭 흔들고 난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흔들어야 돼요. 그거란 말이죠. 알고 잘 알거든요. 아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요. 정수 학생이 아주 착합니다. 우리 백수 형님은요? 뭐 일단 햄버거 하면 네. 이제 피자와 치킨과 더불어 세계 3대 진미 그렇죠. 중에 하나죠. 너무너무 맛있죠. 네, 그렇죠. 진짜. 저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꿈이 그렇죠. 예, 반장이 돼가지고 이제 네네네. 반 애들한테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돌리는 게 저도 그랬어요. 꿈이었어요. 네네. 다른 애들 다 대리버거 돌리는데 저는 네네네. 반장 되면 불고기버거 돌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2학년 때부터 네네. 6학년 때까지 꾸준히 네. 반장 선거를 나갔지만 한 번도 당선이 된 적이 없어요. 네. 전문 햄버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낙선의 아이콘으로 이제 아닙니다. 서울 명덕초등학교 2회차 네. 같은 데 아유, 절대 그런 말 좀 연합 뉴스에서 하지 마요, 좀 제발. 약간 그렇게 네, 낙선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애들이 저를 싫어했거든요. 네, 아닙니다. 연합이지만 그 머리가 햄버거 빵 같아요. 아 진짜 네, 제가 애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놀리면 예, 예. 발끈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애들 저 싫어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뭐였습니까? 저 제일 좋아하는 저 리브 샌드 좋아했어요. 리브 샌드 네. 기가 막히죠. 리브 샌드와 네. 불고기 버거는 다 길게 생기지 그쵸, 않습니까? 제일 길게 생겨가지고. 불갈비 네네네, 버거야. 네네네.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예, 자, 이러다 아주 오프닝도 한 10분 넘게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일단 줄여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업계 현황이 어떤가요? 라를 말하기 전에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는? 저는 햄버거 안 네. 좋아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업계 현황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뭐 맥도날드는 뭐 전 세계 유세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430개 정도 매장을 갖고 있고요. 근데 롯데리아가 항상 우리나라의 절대 강자입니다. 예. 매장 수가 한 1,300개 정도, 버거킹이 한 230개 정도. 최근 근데 이 업계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그 신흥 강자는 맘스터치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맘스터치. 900개 정도 매장을 사이버거 가지고 기가 있기 막힙니다.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시장이 정말 다각화되고 맛있어요. 있죠. 네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롯데리아 그리고 해외 맥도날드의 경쟁이었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요즘 버거킹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고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도 학원의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오다가 보면 항상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네. SPC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쉑쉑버거. 쉑쉑버거. 여기가 알리죠. 지금 알리죠. 우리가 예전에 가구편 이야기를 할 때 네.
결국에는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국내 네네네. 가구 시장이 더 살았다고 제가 네네네.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햄버거 시장도 네. 어찌 보면 쉑쉑버거 때문에 더 큰 화두, 이목을 받게 되고 또 이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지금 꾸게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쉑쉑버거는 8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오, 폭발적인 그래요? 인기 때문에 오. 네, 그 정도로 반응이 핫합니다. 아, 드셔보셨습니까? 아, 저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저도 아직 못 네. 먹었어요. 그 줄을 기다리는 게 자신이 없어요.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대단하죠.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전 그 날씨 좀 선선해지면 빅맥을 도전하는 하나 거죠. 사가지고 네. 먹으면서 기다리면 돼요. 빅맥을 사서 먹으면서 기다린다고요? 빅맥은 안 기다리고 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먹으면서 왜냐 심심하니까 그래요? 빅맥 한 손에 롯데리아 양념 감자 들고 네네.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네네네. 이제 쉑쉑버거 나오면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아까 홍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맘스터치 요즘 신흥 강자고 기가 버거킹도 막히죠. 있죠. 그래서 그럼요. 친구들이 뭐랄까 네.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말고 네네. 다른 기업 없냐 이런 식으로 없냐. 막 요청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의 의견은 살포시 무시하고 아, 무시하군요. 이 두 가지 의견만 선택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네. 아, 근데 미리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네. 친구들이 네. 자기가 다니고 싶은 기업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햄버거 찍었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좀 있네요. 맞아요. 아, 조금은 맥도날드 우세를 예상을 좀 해보지만 어쨌든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것에 꽂혔는데요. 바로 패스트푸드입니다. 저는 패스트푸드 하면 그럼 조만간 이렇게 되겠네요. 약간. 네. 백수가 롯데리아와 조만간 이 사이즈 만들 수 있어요. 패스트푸드 꽂혔어요. 롯데리아 대 열심히 하면 돼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대 롯데리아. 과연 친구들은 어느 기업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저는 맥도날드에 취업하고 그렇죠. 싶습니다. 왜요? 이유는요? 주변에서 롯데리아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맥도날드에 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 거죠? 악덕 사장들도 많이 아, 나오고 그렇죠. 위생도 그렇게 좋다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가게 일단 앞서 사장님 하고 있죠.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냥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또 그냥 세운 그 한국 맥도날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인 롯데에 취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롯데. 네, 본인이 롯데리아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알바하는 환경은 어떤지. 일단 좀 체계적이에요. 이제 계급이라 해야 되나? 약간 직급, 네, 직급이 이제 좀 잘 나눠져 있고 해서 이제 일할 때도 이렇게 딱딱딱 매니저님, 이제 메이트 해서 이렇게 딱딱 구분돼 있고 파트도 분류가 잘 돼 있어서 각자 파트 잘 맞춰서 네, 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롯데리아 아, 역시 뼛속까지 롯데리아. 근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생인 줄 알고. 미리 배워보기도 한 편이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맥도날드는 작업 환경이 저희랑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느낀 점이 양념까지 먹고. 확실히 하고 맥도날드 일을 해봤어요? 롯데리아, 맥도날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정말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롯데리아가 왠지 손님이 좀 더 적어서 그렇죠, 요즘은. 편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진 않아요. 맥도날드가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가 잘 되지 않을까, 직원 복지. 그래서 맥도날드에 한번 취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과가 약간 좀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어떨까요? 이번 조사 역시 햄버거를 사랑하는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짜잔! 짜자잔. 야, 역시. 맥도날드가 22명이고 롯데리아가 8표로 맥도날드 압승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조금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맥도날드 좀 더 선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아무래도 롯데리아보다 맥도날드가 약간 좀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맥스형. 야하하. 네, 보기엔 이래도 햄버거는 2개까지밖에 못 먹는 남자 강백수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네. 저는 밥을 많이 먹어요. 네. 네, 근데 빵 이런 거 잘 안 먹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국 남자. 하지만 주변 또 잘 먹는다는 거. 백수의 노트. 네, 먼저 롯데리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롯데리아 우리나라 최초의 패스트푸드점이죠. 네. 저
한국적인 맛을 내세워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계속 얻어오고 있죠. 네. 맞아요. 어떤 네. 거 있었죠? 불고기 버거, 라이스 버거, 네. 김치 버거. 버거, 뭐 라면 버거 뭐 이런 것도 잠깐 맞아요. 나왔었죠. 라면 버거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몇몇 개에 좀 무리수다 뭐 이런 평가를 얻기도 했는데 맞아요, 어쨌거나 맞아요. 한국적인 햄버거 맛 굉장히 실험적으로 이렇게 네, 우리 민족의 맛을 지켜오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이 할까요? 네. 햄버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통계학적으로도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불고기 버거가 제일 많이 팔린 건 맞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우리나라 특성을 살린 버거고 외국 버거를 이렇게 좀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이게 제일 많이 팔린 버거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유러피안 프로코 치즈 버거라고 기가 막힙니다. 그 처음 통으로 들어보는데. 진짜요. 네. 통으로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튀긴 게 그러니까 치즈 튀김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이게 치즈 튀김. 네, 뭐라고 치즈 하죠? 스틱. 치즈 스틱. 네. 치즈 스틱을 통으로 튀겨가지고 고기랑 같이 넣는 거예요. 먹자마자 그냥 피자랑 같이 아니 근데 내기는. 이게 정말 주관적인 의견인 네. 거 아니면 객관적인 통계에 의한 통계. 내가 자료를 준비했을지 못할 뿐이지. 자료 이거 선생님 이거 제가 뺐으면 선생님 말할 수 있습니까? 못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자료가 없을 뿐이에요. 그냥 일단 말해보는 건데 어쨌든 유러피안 프로코 치즈버거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 이렇게 되고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선생님 롯데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봐주시면 안 될까요? 통계 잠깐 좀 주시고. 오래 선생님 손으로 이거 막고 계신 거. 사실 일본에서 시작을 했죠. 예. 72년도에 롯데그룹의 패스트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그쵸. 72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예.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77년도에 100호점을 일본에서 열고요. 예. 79년도에 200호점을 개설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79년도에 소공동에 롯데리아 1호점이 이제 차려지게 되죠. 그렇죠. 일본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라든가 기술을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8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지점을 열게 되고 그 유명한 이제 불고기 버거가 92년도에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 23년간 국내 판매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까 그 매장 개수를 좀 보여드렸는데 네. 대학생들 뭐 서울에서 조사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맥도날드, 버거킹 굉장히 친숙할 텐데 또 지방에는 맥도날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롯데리아가 롯데리아. 굉장히 많은 매장 개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롯데리아 해외 진출 아주 활발하죠. 베트남 지역에서 아주 성공적이에요. 여기서 무려 20년이 흘러도 점유율 1위를 지금 기록하고 네, 있을 맞아요, 만큼이나 맞아요. 현지에서 아주 공고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또 재한 씨가 얘기한 네, 네. 그 현지화 전략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 롯데리아 하면 햄버거가 떠오르는데 현지 롯데리아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메뉴는 치킨이 1등이라고 해요. 그리고 밥도 있고 그다음에 햄버거 순이다. 그러니까 각국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치버거, 불고기 버거로 성공을 거뒀듯이 이 베트남에서는 그쪽 입맛에 또 맞게끔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쌀국수 버거 이런 거 나오고 뭐 월남쌈 버거 이런 느낌으로 약간 월남쌈 뭐 먹어 그런 것도 괜찮다. 있을 수도 네, 있겠죠. 고수 버거 이런. 아니 월남쌈 버거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그 야채를 이렇게 따로 줘요. 아. 정말로 이건 진짜 진짜 고수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수까지는 안 넣어주는데 네. 그 야채를 실제로 이렇게 월남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줘요. 와. 그런 버거는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게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딘가 다 있다니까요. 그럼요. 사각색깔 거기서 거기라니까. 요리 프로그램이는 거예요. 어딘가에 다 있어요. 야채까지 나오고. 네. 그러게요. 자 그럼 다음은 야채 버거인가 싶은데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롯데리아 최근에 히트다 히트 하나 나왔습니다. 뭐죠? 바로 아재버거입니다. 아재 버거. 아재 버거? 네, 요새 제가 좀 네. 민감한 단어인데 아재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근데 아재가 그 아재 개그 할 때 그 아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요즘 최고로 유행하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품질 좋은 원료로 만들었다고 그쵸. A to Z, A, Z 해가지고 맞습니다. 아재버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아재로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아무튼 아재버거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요즘 수제버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이 기업들 간의 경쟁도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제버거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나가면 과거 국내에 2000년대 초반 때 크라제 버거라고 있었어요. 크라제 저희도 버거 그죠, 되게 그죠. 좋아했었는데 크라제 버거 이게 있죠. 토종 브랜드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청담 및 압구정동 좀 임대료 비싼 지역에 점포를 내서 2000년대 후반까지는 잘 나가다가 무리하게 해외 시장 진출을 하려다가 네네, 그렇죠. 결국 위기에 몰리게 되고요. 몰리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맘스터치 네. 여기가 지금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13년도에 매출이 한 497억이었는데 맞아요. 14년도에 759억 그리고 작년에 1486억까지 뛰어올라요.
그래서 연하네요. 싸이버거가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게 되고 예. 이 회사의 역사를 보면 네. 과거에 이제 파파이스, 네. 이 파파이스를 이끌었던 기업이 이제 대한제당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TS 해마로였는데 거기 있었던 정영식 대표가 나와서 차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아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제버거 시장을 좀 그 선두에 나아가고 있고 쉑쉑버거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뭐 지금 맥도날드도 그렇고 롯데리아도 그렇고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햄버거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햄버거도 점점 고급화가 좀 되어가는데 이 롯데리아의 전망이 좀 어떤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그 한우버거가 네. 저도 보니까 이 한우 불고기 버거는 한우 적합성 평가 검사를 이제 통과한 한우 정육만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농림수산부에서 표창까지 한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우를 다양한 식자재에 적용시켜서 한우 소비를 촉진시켰다 네. 이런 성과예요. 그래서 결국에 불고기 버거 지금 누적 판매량이 지금 16년 추정치가 7억 개가 넘거든요. 7억 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롯데리아만의 좀 강점이지 않을까. 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버거킹에 나오는 치즈 굉장히 많이 들어간 햄버거를 네네. 우리 젊은 층들은 좋아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식품이 못 아, 되는데 느끼하죠. 불고기 버거는 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그냥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자재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대중화된 아이템으로 지금 국내 시장은 사실 이미 평정했고 그다음에 쉑쉑버거라든가 또 이제 다양한 팔로우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을 거두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성공 모델을 중국이라든가 다른 신흥 국가에 적용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롯데가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형. 네. 이 햄버거가 네.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의 단위로 이제 햄채몇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단위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계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로 아, 빅맥 지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거 뭔지 있습니다. 알아요. 네, 예. 뭔지 아시죠? 네, 예, 들어봤어요. 세계 이제 도시들을 이제 물가 대비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 대비 빅맥 가격으로 해서 네네.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라서 네. 좀 말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이제 홍기차 선생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지표가 이제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지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좀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맥도날드는 좀 그야말로 햄버거의 좀 대명사라는 그 전 세계적인 인식이 좀 있는데 일단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립니다. 맥도날드는 우선 전 세계 한 120개국 정도, 그다음에 매장의 개수가 뭐 3만 6천 개 정도. 하루 방문하는 인원이 한 7천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빅맥 지수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그 매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일 재화의 가치를 두고 그 국가의 물가 지표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추정치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940년 네. 리처드 맥도날드,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가 네. 처음으로 이 레스토랑을 오픈시키게 돼요. 그다음에 성공을 거뒀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당시 때는 좀 예전이니까 이루화. 어셈블리 라인, 그러니까 제조 공정 라인을 그러니까 기계처럼 이제 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햄버거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식자재에서는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문화인데 그런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을 평정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88년도 네. 강남구 압구정동에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네. 이거 문 열었을 때 네. 저도 이때 어려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제가 뭐 제 형님들한테 듣기로는 지금 쉑쉑버거보다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한번 먹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줄 서서 사 먹고 뭐 그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24시간 문화나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인기를 뻗어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됐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맥모닝이라는 것도 굉장히 맥모닝이라고 좀 특화되어 있는 메뉴로 성공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드라이브 스루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이 크지 않은데 미주권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크거든요. 네, 그렇게 좀 햄버거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저는 해피밀이라고 해서 그렇죠. 해피밀 때문에 많이 아이들 먹었어요. 입장에서는 또 그 햄버거를 사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사실 햄버거를 사잖아요. 맞아요. 그런 프로모션도 좋았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표준화하고 현지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그러니까 롯데리아처럼 각 국가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불고기 맛 햄버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또 향신료가 들어간 햄버거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너무 현지화 되어버리면 맥도날드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빅맥 뭐 이런 어떤 그 특수 제품들은 그 전통성을 계속 확보해 나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해외 저 회사에 있을 때 보면
바이어들이나 이렇게 국내 출장 오는 사람들 중에 한국 음식이 맞지 않아서 식사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맥도날드에 가면 그냥 내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표준화와 현지화라는 두 가지 집합에서 교집합을 적절히 운용하다 보니까 큰 성공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세현님도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잘 나가던 맥도날드가 근데 네. 지난해에만 134억 원을 적자를 봤대요. 왜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맥도날드가 지금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팔릴지 모르는데 네. 많이 비싼가요? 제가 좀 사고 싶은데. 집에다 갖다 놓으시게요. 네, 제가 좀 이제 자주 좀 가서 먹고 배고플 때마다 많이 비싼가요? 이게? 현재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아니 있나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맥도날드 1호점이 아까 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없어졌어요. 거기 지금 가보면은 지금 유니클로 매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죠. 순이익이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해서 지난해 적자가 134억 정도나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냥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한 120개 국가에 정도에 진출해 있는데 약 한 60%는 현지에 있는 전략적 파트너하고 조인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맥도날드는 로열티를 받는 사업만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직영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CJ, NHN, KG그룹 이런 기업들이 각기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주인이나 운영 주체가 또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CJ 뭐 이런 기업들은 CJ 푸드빌에서 다양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서 맥도날드의 전략을 좀 다원화시키겠다, 고도화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뿐 아니라 그 중국이랑 홍콩도 좀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잘 된 케이스가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버거킹입니다. 버거킹이죠. 버거킹 원래 두산 쪽에 있었는데 그 이후 회사를 BIG라는 이 파트너스, 그러니까 옛 보고 펀드가 될 텐데 사모펀드에서 이걸 매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굉장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매입 전에는 없었던 배달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24시간 운영 체제로의 변형이 있었고요. 가맹점을 직영점 위주로 과거의 두산 쪽에선 진행을 했었는데 가맹주를 좀 받아서 매장의 개수를 굉장히 늘려요. 인수 전에 한 131개 정도였는데 지난 말에 200개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에 그 지금 무려 다시 이제 이 회사를 되팔았는데 다른 사모펀드에 거기에서 100% 정도 이익이 났다고 하니 아주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서 성공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또 안 된 케이스도 있어요. 안 된 케이스가 KFC입니다. 그래서 KFC 같은 경우에는 유럽계 사모펀드 CBC 캐피탈에 매각이 됐는데 그 매각 전후로 따져봤을 때 2003년 영업이익이 한 115억 정도 됐었는데 캐피탈이 인수된 이후 14년도에 68억. 그래서 작년에는 이익이 11억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뀌는 것도 결국 그 전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꽈뚜로 치즈 와퍼 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히트하고 이정재라는 좀 모델도 적재적소에 잘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맥도날드도 과연 주인이 바뀌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둘 다 위생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매니저님이라고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월급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아, 우리 매니저 얼마 버냐? 매니저 얼마 버냐? 직원 복지가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그러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회사 분위기랑 회사의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방향성. 뭐 비전이 좋으면 자기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보람도 느끼게 될 거고 비전. 보람을 느끼게 되면 그 급여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사의 비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비전.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보통 매장에 가면은 알바생들이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나 다 뭐 카운터부터 햄버거 만드는 것까지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취업을 하면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또 직급이나 아니면 나의 진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실제 플로 업무보다도 궁금하네요. 네, 그 어떤 아르바이트 이제 업무 진행하는 것과 이제 취업의 개념이 약간 다르니까요. 지금 실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매장 매니저 뭐 공개 채용 같은 것들 진행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제 하다가 나중에 직무가 전환되는 케이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맥도날드 본사 직원의 약 50% 이상이 매장에서부터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장 업무를 매니저 업무를 진행하다가 그것만 계속하기에는 또 이제 직무 발전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으니 추후에 직무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혹시 근무 환경이나 아니면 직원 복지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이런 건 또 어떻게 될까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 성장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연간 한 6만 시간 6만 2시간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뭐 이런 좀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그런 기회나 복지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 매장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들이 그다지 좀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업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또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평범한 질문인데 아니요. 이것도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네.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팀은 안 뽑나요? 그런 팀은? 롯데리아는 지금 롯데리아는 이제 국내 기업이잖아요. 국내 대기업이니까 상품 개발, 식품 관련의 채용이 또 있었고요. 시설직이라고 해가지고 건축공학이라든가 건축학 친구들의 채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매장 관련된 직군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아무래도 맥도날드는 이제 국내 법인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주인이 어떻게 바뀌면 또 다른 채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매니저 직군의 채용이 조금 많은 그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어떤 친구가 네. 또 물어봤잖아요. 자기 매니저 네. 어떻게 얼마나 벌냐고 얼마나 벌길래 나한테 막 그러느냐는 것 같은데 그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연방수를 보니까요. 맥도날드는 2016년 대전 사원급 기준으로 봤을 때 맥도날드가 2,400 정도, 그다음에 롯데리아가 2,900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뭐 연봉 처우 수준이 높은 편은 못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 가지 소문 카더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먼저 외식업계 입사를 위해서는 매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내가 이제 매니저 직군을 하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미스테리 쇼퍼 같은 것도 이제 측정하고 또 알바생들이 그런 부분들 잘 대응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을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업무 진행했던 이력은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 그 비단 이거는 이런 직군들 말고 여러분들이 영업형 직군을 도전할 때 고객 응대해보고 현장에서 블랙 컨슈머들 대응도 해보고 또 정말 다양한 세대 계층 고객에 있는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 나눠보고 햄버거 다 먹은 다음에 와가지고 머리카락 들어있으니까 새 걸로 주세요 뭐 이런 고객들 많거든요. 그런 고객들을 응대했던 경험은 영업 직군 도전에 모두 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잠수 타고 그러면은 매니저분도 이제 투입돼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한국 맥도날드는 외식 관련 학과를 우대한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실제 근데 뭐 특수 직군이라고 하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회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현지화 메뉴 개발이 이루어지긴 할 텐데 본사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본사에서 내려올 거니까 현지화 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니즈라든가 도전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일반 식품 기업들만큼 그렇게 다양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메뉴 개발에 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햄버거 맛에 대한 특징을 정말 내가 개발하겠다. 그럼 그 꿈을 지금 정형화된 맥도날드라기보다 또 그런 비슷한 식자재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나 안 그러면 식품 기업에 도전하는 게 오히려 가능성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리아와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네. 진짜 너무 고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연봉은 롯데리아가 좀 더 높은 것 네네. 같고 맞죠? 네, 헷갈려가지고. 네, 맞아요. 뭔가 그 맥도날드가 초국적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지화도 많이 했었고 근데 롯데리아는 맥도날드보다는 그러지 못한 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롯데리아에 들어가서 뭔가 더 한다면은 그래서 롯데리아를 선택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수영은요? 저는 젊은 나이에 기업에 입사를 해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직무를 좀 해보는 게 나중에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믿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맥도날드가 지금 매각을 준비하고 있고 기업이 매각이 돼서 이제 그게 이제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한다고 홍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은 그 시기의 경험은 다른 기업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그 매각 과정을 기회 삼아서 회사가 도약할 수 있게끔 기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맥도날드를 선택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되게 친숙한 방송을 오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상 먹는 햄버거. 근데 친숙함과 이제 내가 업으로 거기서 나가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한 산업일 수 있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쉑쉑버거라든가 요즘 이런 큰 메가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지만 정크푸드의 의미는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웰빙 트렌드,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다양한 식품 산업들이 약진을 고려하면 예전만큼의 그런 화려한 성장기를 겪을 만한 식품 아이템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런 산업에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을 하시되 맥도날드는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고 롯데리아, 야 이거 롯데잖아. 이런 식으로 다가가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의 사이즈를 객관화시켜서 측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하고 이제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점은 다른 차원이니까요. 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교훈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